그래서 보수 진영은 이미 심리적으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심리적으로 와해된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뭐 조이대를 탄핵하자. 아까 보니까 조이대 탄핵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런 글을 써놓으셨는데 탄핵은 못해요 지금. 할 필요도 없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왜 살 길을 열어줍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재판 중지법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이대 만났잖아요. 조이대 만나서 악수도 했잖아. 그 뜻을 모르겠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는 건 소리 지르고 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죽이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흔히 암살자들이 사람 죽이는데, 자객이 사람 죽이는데 와 막 돼지 꽥꽥대고 막 소리 지르고 난장판 벌어지고 이러면 됩니까? 백정이 소 잡는데 칼을 잘못 찔러가지고 소가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장판 만들고 이러면은 그게 제대로 소를 잡는 거냐고. 암살자 말 그대로 암살이잖아요. 조용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저렇게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추경호 구속시키고 그죠? 윤석열은 스스로 무너지고 정용진 스스로 꼬리 내리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민의힘 애들이 이뻐가지고 고개 숙인 겁니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야 국민의힘 애들을. 정청래처럼 그 서툰 백정처럼 소리 지르고 막 돼지가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여기선 돼지 뛰고 여기선 소 뛰고 저기선 개 뛰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그래갖고 어떻게 개를 잡습니까? 돼지를 어떻게 잡아요? 조용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조이돼 가지고도 설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탄핵도 안 될 뿐더러 탄핵했다가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오히려 역풍만 맞습니다. 그런 걸 정치적으로 세밀하게 정무적으로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고도의 정치 행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 널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야. 그거는 딴지 게시판이지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응? 유튜브에서 키보드 워리어들이 이놈 죽이자 저놈 죽이자 하는 거지. 그게 정치예요? 오늘 보세요. 그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났어요. 오늘 직접 찾아가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났어. 그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추미애가 진짜 얄밉지.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죠. 정성호 장관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테라미나님, 예. 다이어트 할 때도 소문 내고 다이어트 하면 방해받고 조롱받을 텐데 정청래는 소문을 못 내서 안달입니다. 예. 조용히 만나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 무조건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정치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 쓰시는 게 정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노련하게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데 그 미친 어차피 죽을 놈한테 산소호흡기 꽂아주는 게 지금 정청래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더 날뛰면은 이제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미 입고 있고. 그래서 지난 2달 동안은 조용히 지켜본 거예요. 정청래를.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뭐 조용히 지켜본 것도 아니야.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 안 듣고 계속 날뛰니까 어제 그냥 바로 정청래 제껴버린 거잖아. 계속 날뛰라 이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냐고. 그래서 재판 중지법 그거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조용히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돼요. 뭐 시끄럽게 나댑니까? 시끄럽게. 자 아무튼 어제 이제 정청래가 그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회초리를 크게 맞았어요. 어제 세게 맞은 거죠. 제가 개망신이다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저만 개망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레거시 미디어 에서도 정청래 완전히 언제 개망신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교육 당했다. 이렇게 뭐 보도가 다 나갔으니까요. 이제 정청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대면은 아까 뭐 비대위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은 지금 선출직 그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할 지금 기세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명분은 지방선거 출마인데
요것도 이재명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약간 저는 느낌적 느낌이 오더라고. 이재명 스타일은 뭐냐면은, 야, 시끄럽게 제가 뭐 당원 불신임 투표를 발의를 해가지고 정청래를 불신임시키겠다.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태평성대인데 정청래 하나 해결하겠다고, 지금 정청래 지도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청래 즉각 사퇴해라.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은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해버려서 비대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순탄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민주당의 내분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그닥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야, 정청래 꺼져라 그러고 다 사퇴해버리겠다, 비대위로 가자 이래버리면 오히려 이게 대통령께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에이펙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있는데, 당에서 내분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용히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조용히 해결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조용히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방선거 나 출마할래. 그래서 나 사퇴해야 돼. 이래버리면은 당내 갈등으로 보이진 않잖아. 응? 유권자들이 볼 때, 뭐 중도층, 저관여층,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저기 한준호 최고위원이, 나 정청래가 싫은 건 아닌데 나 출마할래요, 경기지사. 그다음 이현주 의원이, 나 정청래 좋아하는데 나 출마해야 돼. 나 지금 나 지방선거 출마해야 돼요. 미안해요. 그다음 김병주 의원은 출마하기로 했고, 그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도 출마하기로 했고, 그럼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싹 정리가 되는 거잖아. 다 출마한다. 나 출마해야 돼서. 정청래 잘하는데 나 출마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이제 비대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당무위원회가 이제 100명 조금 안 되는데, 100명 정도 되는데요, 당무위원회가. 여기 구성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어. 근데 중앙위원회는 확실히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썰이 돌아요. 이제 정청래를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으로 가자. 당대표가 사퇴하고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퇴를 하는 게 아니라 출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정청래로 가겠다. 정청래는 이제 그렇게 나오겠지. 나오더라도 친명 쪽에서 중앙위원은 친명이 우세해요. 중앙위원은 친명이 우세. 그래서 친명 쪽에서 정청래 안 돼. 비대위를 가는데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건 모양새가 좀 좋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좀 말이 맞죠. 그죠? 지도부가 사실상 해산이 돼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그걸 지도부 해산된 그 당대표가 그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응?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대위원장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버리면, 정청래는 그냥 조용히 죽일 수 있는 거지.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저는 지금 대통령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정청래에게. 너 계속 나대면은, 이번에 바꿔치면 된다. 얼마든지 바꿔칠 수 있다. 내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는 거지, 이제. 최고위원들 사퇴해버리고, 출마한다고 사퇴하고, 이제 출마해서 비대위로 가야 되니까 비대위원장 새로 뽑자. 이래버리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적어도 당무위원회 구성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는 친명이 다수라고 제가 봅니다. 압도적 다수예요, 친명이.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바꾸는 거예요, 정청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청래는 지금 파리 목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물러나고 뭐 개기고 난장판을 친다? 그러면은 당원 투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내가 그래도 비대위원장을 하겠어.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당원 투표하자. 그래갖고 당원 여론을 동원을 하면서 중앙위원들을 우리가 응원을 해주면 돼. 야, 바꿔라. 중앙위원들을 막 바꿔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큰일 난 거예요. 파리 목숨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오늘 또 국회에서 명파리를 하느냐고.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아까 재판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비루 비굴 비참 예. 삼비 윤석열이 제가 삼비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정청래도 삼비야. 비굴 비굴 비참 뭐였죠? 비루 예. 삼비 정청래 선생이 됐다. 예. 오늘 정청래 살기 위한 몸부림 명파리죠 뭐 정청래가 살 길은 명파리밖에 없잖아. 명파리의 몸부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 기분 좋은 덕담을 나눴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재판중지법이 용산 제동에 막혀 백지화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애쓰십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에 이른바 명청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둘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철회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두고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이구, 다칩니다. 어이구. 결국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정청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비공개 3자 회동을 25분간 진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냥 웃고 좋은 얘기만 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고 특히 에이펙을 성공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SNS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대통령과 손잡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논란을 두고 몇몇이 추진했던 취지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물밑에선 당이 매번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해 대통령도 언짢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에이펙의 시간인 만큼 정치적 사안을 화두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재판중지법을 일단 처리하자는 돌출 발언도 나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밝히라고 촉구했고 나아가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입법에 개입하는 쿠데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뒷말에 선을 그으며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당정 엇박자 논란에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정청래가 지금 납작 엎드렸죠? 명팔이 하느냐고. 오늘 바로 SNS에 그 뉴스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오늘 SNS에 올린 거예요. 오늘의 포토제닉이래요. 자기 혼자 포토제닉이지. 아주 이거 찾느냐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노루각수를 하고 있잖아. 정청래를 보면서 웃는 장면을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야지. 이거 노루각수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딴 데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막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어떻게든 명팔이를 해보려고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쇼를 했지만 이제 뭐 국민들이 다 알 만큼 아는 상황. 이제 민주당 의원들 혹은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모르면 진짜 뭐 이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당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알면서도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 복만삼님, 정청래는 사비예요. 비굴, 비겁, 비참, 3대 내리견, 비글까지. 비글.
예, 그래서 뭐 털빠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청래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대놓고 정청래를 디스한 거잖아요, 이번 일은. 물론 뭐 전에 추석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 출연해서 당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노출을 하긴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예를 지켰어, 예의를. 예. 좀 자중해라 라는 메시지를 좀 우회적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일은 박수현이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달 중에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날 뒤집어 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통령께서 정청래를 탄핵한 수준이다. 디스를 넘어서 정청래를 탄핵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궁지에 완전히 몰려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미 당원들도 저는 등을 다 돌렸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예, 민주당 의원들, 박홍근 의원은 이 전대협 출신, 386 출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처럼 운동권 출신인 거야. 예, 386 출신. 386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대통령실과 불통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래님, 대한민국 가장 순방 다녀오실 때 제발 공항에도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거 안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정청래가. 반드시 나가야 되지, 그거는. 명팔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박홍근은 정청래하고 가장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예, 희민님, 정청래가 바싹 엎드렸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정청래 TV 유튜브 글 보시면 명팔이 또 하던데요. 그렇게 내 이름 팔아서 자기 정치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오늘 또 그러네요. 아, 그거는 이제 살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명팔이에 이제 더 매달리는 거지. 지금 정청래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죠. 자기 정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정치 안 할 사람입니까? 정청래를 아직도 모르세요? 끝까지 명팔이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거지. SNS에다가 사진 올리고 유튜브에다가 또 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다. 지금부터 이제 죽도록 명팔이 해야지. 그런데 지금 정청래와 가까운 386 정치인도 이건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나와요 지금. 이건 아니다. 응? 이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친명 의원들은 거의 다 돌아섰겠지 지금. 그래서 제가 중앙위원회 가면은 아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비대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수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명이 이제 뭐 절반이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 중에 절반이 사퇴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구성권이 있어요. 당무위원회는 숫자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 된 이후에 주요 당직자들을 정청래 측근들을 이제 많이 기용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는 정청래를 비대위원장으로 하자 뭐 이런 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돼버리면은 말짱 꽝인 거지. 근데 중앙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명이 압도적 다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더만 내려오면은 정청래는 바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지. 응?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정청래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목숨인 거예요, 지금 정청래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부터 9월부터 경고를 한 거잖아요. 9월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9월부터 경고를 했는데 더 날뛰고, 심지어는 재판중지법은 그 이전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박균택이 보세요. 박균택 의원 뭐 다 아시다시피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한테 딱 붙어 있었잖아.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방송 나가서 뭐 추진할 수 있다 이따위 얘기하고, 대통령 말을 지금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저는 이쯤 되면은 날려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자, 이 칼럼은 많이 화제가 돼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중앙일보 칼럼이에요. 예, 중앙일보 최훈대 기자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는 비판을 말아달라. 예?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만은 가능하면 좀 비판을 말아달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보수는 희망이 없다. 그나마 그들을 보니 약간의 기대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각성해서 차분해지기라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최근에 만난 중도 보수 성향의 장관 출신 지인의 얘기다. 몰락하는 보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추미애 3인방의 언행에서만은 다소 위안, 자기 존재의 의미, 최소한의 부활을 기대하는 듯하다. 참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희망, 국민의힘이 곧 망하겠구나,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보수 진영은 최민희, 추미애, 정청래를 보면서,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를 보면서, 예? 추레민이죠. 예, 추레민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희망. 예. 그 윤창중 씨인가요? 예, 윤창중 씨는 뭐 예전에 그랩 사건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박근혜 시절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근데 성추행했다가 이제 쫓겨났던 그런 양반인데 그 윤창중 씨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예,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뭐 친명으로 바뀌었지. 성향이 이제 진보 쪽으로 바뀐 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명비어천가를 화끈하게 하더라고. 뭐 저는 뭐 비할 바가 아니야. 예, 제가 대통령님 이 떠받드는 거는 윤창중 씨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수 배워야 돼요. 진짜 명비어천가는 윤창중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한 수 배워야 돼. 근데 이제 윤창중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진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진보의 어머니 나경원. 진보는 나경원 때문에 희망을 갖고 보수는 추미애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라고 지금 보수의 잔다르크가 됐어. 그리고 나경원은 진짜 우리한테 희망이죠. 예, 나경원은 진보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정청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곧 해결이 되고 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물론 지금 이제 정청래가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 모드로 나오긴 할 텐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마 결론을 다 내리셨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 또 스타일이야, 인사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이문정 검사하고 누굽니까? 백혜룡 경정하고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일처리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럼 두 사람한테 다 권한을 줄 테니까 둘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로 얘기를 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줘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지켜봐요. 그러니까 정청래한테도 정청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을 출마를 시킨 건데 그래도 정청래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추석 때까지가 검증 기간이었어. 예, 검증 기간이 추석 때까지였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정청래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청래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나대지 말고 에이펙에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하면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조이대랑 또 싸움질을 했잖아. 난장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에이펙 때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왜? 에이펙 전에 정청래를 치면은 지금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총력을 지금 다져야 되는 시기에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에이펙 때까지는 쭉 참고 있으시다가 에이펙 끝나니까 바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청래의 검증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면 여지가 없어요. 어떤 결론을 결정을 하는 데서 대단히 신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결정장애다. 결정을 쉽게 내리진 않아. 결정 과정이 뭐 토론도 많이 하고 대단히 복잡해요.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가 실패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석 달을 지켜본 거예요, 정청래를. 그리고 저는 이미 결론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럼 정청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보강과 대책도 있을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